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상품은 일본 지수 추종 ETF입니다. 요새 일본 기업이 밸류업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라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일본 투자를 고려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투자 위험 등급하고 그리고 운용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상품은 현재 높은 위험 등급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총 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한국투자, 그리고 삼성 3곳에서 상품을 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에셋하고 한국증권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추종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두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토픽스 100을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해칭을 하고 있어서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의 제일 큰 차이점은 환 해칭을 하냐 안 하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일부 자산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뒤에 파생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선은 삼성 코덱스 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스 100을 추종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패시브 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탑100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 리밸런싱은 1년에 2회가 진행된다고 전략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의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랑 미래에셋은 같은 전략을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투자 걸로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이 225 지수를 추정하고 있어서 이 상품 또한 패시브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 1부 리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성의 상품하고 비슷하게 일본 대표 기업 225개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환 위험 관리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투자의 경우는 환 해칭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이게 미래에셋하고의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보수하고 비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한투, 미래는 다 2016년도에 만들어진 상품들입니다. 세 상품 모두 다 생각보다 보수랑 비용이 꽤 높게 나와서 저는 좀 놀랐어요. 보수가 미래에셋은 0.35, 한국투자는 0.3, 삼성은 0.19.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볼 점이 해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운용사들에 비해서 비용도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익률인데 보수랑 비용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저의 수익률을 갉아먹을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똑같은 수익률이면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나스닥과 S&P 500과 비교해보면 대략 2~3배 정도가 더 높은 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손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수익률도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의견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매매 회전율 지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58, 순자산 총액은 2,641억, 한국투자는 83, 순자산 총액은 309억, 삼성은 매매 회전율 201,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609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점이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다 매매 회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다른 패시브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20 내외에서 나오는 걸로 많이 봤었는데 50, 80, 201,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높게 나오고 있고, 한국투자랑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만 좀 유독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업 리스트가 크게 변동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했던 점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상품을 투자할 때는 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익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미래에셋 그래프이고 니케이 225 상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수익률이 8년간 120%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 아래에 있는 삼성 토픽스 100 지수 추종 상품을 봐보면은 상장된 이후로 165% 정도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수익률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점이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삼성에서는 이거를 날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토대로 보면은 대략 한 120, 30% 정도로 보여서, 이러면은 미래에셋, 니케이 225 추종 상품하고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 225나 토픽스 100이나 수익률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일본 ETF 수익률을 보고 나니까 미국 S&P 비교해보고 싶어서 스파이 수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동일한 기간 동안에 약 147%가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20% 정도인데 147%면은 사실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ETF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 ETF를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S&P와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상관계수도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스파이랑 니케이 225 지수를 한 그래프에다가 같이 넣어봤어요. 데이터는 시킹알파 거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움직일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뜻은 두 상품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86%, 니케이 같은 경우는 89%,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이 정도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수수료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S&P 상품을 좀 더 많이 사고 니케이를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경제가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앞으로 일본이 밸류업이다, 아니면 경제성장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본 ETF를 더 많이 담아두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과는 별도로 아시아에서 어디를 투자할지를 좀 고민하실 수 있어서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국 코스피 100 미래에셋 상품의 수익률을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 아쉽게도 한국은 동일 기간에 60% 수익률밖에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니케이 상품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투자 여건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다 등등 다양한 주가 성장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도 이럴 거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과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저의 일본 ETF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기간에 있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꽤나 좋았습니다. 다만 미국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관계수가 꽤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 두 상품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면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횡보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린 것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본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잘 찾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수익률이나 등등을 봤을 때 저는 미국 ETF를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일본이 밸류업이다, 인플레이션을 벗어났다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따라서 무조건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봐서 향후에 일본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본 ETF를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 채워두시면 더 높은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제가설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